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삼성 메모리에 엇갈린 신호라는 주제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삼성 메모리가 비상입니다. 당장 그 D램 점유율이 하이닉스에 밀렸습니다. 이 HBM에서 뒤진 탓인데요. 아울러 엔비디아의 블랙엘 GPU의 소비자용 제품인 RTX 50 시리즈에 탑재되는 그래픽 D램의 경우는 삼성의 GDDR7이 들어갔었는데요. 하이닉스도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 통과를 끝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그 엔비디아와 하이닉스 간 조합이 그 HBM에서 GDDR로 확장된 것이죠. 물론 그 삼성 입장에서 긍정적인 소식도 있었습니다. 우선 AMD가 인스팅트 GPU 공략에 나섭니다. AMD는 올 여름에 그 MI350 GPU에 이어서 하반기에는 MI355 GPU를 출시하게 됩니다. 엔비디아의 블랙엘과 맞서기 위해서 자신의 GPU를 잇따라 내놓아서 엔비디아가 주춤한 빈틈을 노리는 게 바로 AMD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를 비롯해서 많은 빅테크들이 그 AMD의 MI350 그 AI 칩을 구매할 것입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AMD의 분전에 따라서 HBM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2024년 4분기에 나온 MI325X GPU 같은 경우는 288GB 5세대 HBM3E 12단이 탑재됐는데요. 여기에 삼성 HBM이 들어갔습니다. TSMC 3나노로 제작해서 올여름부터 내놓게 되는 AMD의 그 MI355X 그리고 MI355X GPU에도 마찬가지로 HBM3 12단 제품이 들어갑니다. 엔비디아향 HBM3 12단이 막혀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올 2분기와 3분기 사이에 AMD의 HBM3 12단 제품을 대거 탑재하는 만큼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그 AMD는 리사수의 리더십이 강고한데요. 리사수는 틈만 날 때마다 AMD의 그 인스팅트 GPU가 AI 산업 초기에 필요한 학습 능력에서는 엔비디아 GPU인 호퍼 등에 밀릴지 몰라도 추론 능력에서만큼은 엔비디아 칩보다 뛰어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 리사수의 자신감이 시장에서 원래 재평가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그 사티아 나델라 MS CEO 같은 경우는 일전에 가장 가성비가 뛰어난 GPU로 AMD 인스팅트 MI300 GPU 시리즈를 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 MS는 자신의 서버에 대거 AMD GPU를 탑재하기도 했죠. 이 삼성으로서는 올 1분기에 D램 시장 1위 자리를 하이닉스에 내줬는데요. 엔비디아의 HBM 컬 테스트 통과가 계속 밀리면서 나타난 치욕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HBM3 8단 경우는 이미 그 컬 테스트가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삼성은 젠슨항의 요구에 맞춰서 HBM 설계를 급하게 바꾸기도 했었죠. 실제 삼성은 HBM3 개선 제품을 1분기에 공급하고 2분기에 본격 공급할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삼성 발언의 무게가 많이 빠진 게 사실이라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올 상반기에 HBM3 8단과 12단에 대한 모든 엔비디아 컬 테스트를 마무리하고 본격 양산에 삼성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MD가 자신의 GPU로 시장에서 위상을 강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은 AMD HBM 공급의 주폭격인 삼성 입장에서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이미 옴디아도 원래 AMD가 추론 AI 시장에서 급성장할 수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AMD의 GPU가 엔비디아 대안 제품으로서 성장하고 있는데 원래 그 성장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을지 주목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삼성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엔비디아 관련 소식이었습니다. 젠슨항이 중국 시장 공략을 위해 만들었다는 중국 판매 전용 GPU인 H20, 호퍼 20이 수출 규제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이 나왔죠. 시장에서 미국 정부가 H20 GPU의 중국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릴 것으로 봤는데요. 젠슨항이 트럼프와 마르라고 리조트에서 해동한 직후 규제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호퍼 20, H20은 최근 중국 시장에서 불티나게 팔렸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 H20에 대한 미국 규제가 조만간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입도 선매하려는 중국 수요가 컸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딥시크의 R1, V1 같은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을 구현하는데 최고 사양의 컴퓨팅이 필요하지 않다는 인식으로 호퍼 100과 같은 호퍼 800과 같은 제품보다는 호퍼 20, H20에 대한 중국 업체의 쏠림이 더 가속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주류 GPU의 옵션과의 성능 차이에도 불구하고 디인포메이션 같은 매체는 중국의 알리바바,
바이트댄스 같은 중국 빅테크 기업들이 올해인 2025년 1분기에만 160억 달러 이상의 그 H20 주문을 발주했다는 소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로 치면 23조 가량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는 아시다시피 엔비디아의 H20 GPU에 들어가는 HBM을 납품하는 삼성, 그리고 H20을 만드는 파운드리, TSMC 등의 두루 영향을 주는 얘기일 것입니다. 이 H20 같은 경우는 호퍼 100보다 성능이 30%가량 낮춘 호퍼 아키텍처로 제작된 GPU인데요. 호퍼 GPU 가운데 엔트리 레벨이라고는 하지만 탑재된 메모리 용량과 대역폭은 이미 중국 수출이 금지된 호퍼 800, H800에 못지않습니다. 실제 H20의 메모리 용량은 96GB HBM3고 대역폭은 H800보다 더 큽니다. 삼성의 경우는 엔비디아 H20과 짝을 이루는 메모리인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해 왔는데요. 중국이 미국 제재에 맞서서 추가로 주문을 늘리고 있는 만큼 삼성도 HBM에서는 구버전격인 HBM3 특수를 누려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젠슨안과 트럼프의 해동 이후에 H20 규제가 예상과 달리 보류되면서 당분간 H20 특수가 더 지속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으로서는 딥시크 모멘텀으로 저사양 HBM에서 기회 요인이 생길 수 있는데요. 이미 규제 시행 전에 풍선 효과를 누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규제가 보류되면서 H20 판매에 따른 HBM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특히 지금은 빅테크에만 치중됐던 AI 모델 개발과 적용이 이 저렴한 비용 구조 활용으로 더 많은 기업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저사양 HBM 수요 확대로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잘 봐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